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날씨 살짝 추워졌습니다. 이제 목 관리도 다 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에서 보이부는 대한민국의 안기부 예전에 그리고 이제 어, 간수 보안소 이렇게 호칭다는 것은 여기로 말하면 이제 경찰서라고 얘기하면 돼요. 보시면 돼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초반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탈북민들한테 이제 그 보호 차원이라던가 뭐 이제 나 국가적으로 이제 관리 차원이겠죠. 이제 그 경찰관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있어요. 저희를 담당하시는 뭐 경찰관 한 분이 뭐 적게는 50명에서 60명 정도, 많게는 뭐 100명 넘어시게 관리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두 번 북송되고 이제 세 번째 탈북하면서 이제 난민수용소 태국까지 이제 걸치고 왔잖아요. 근데 그냥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제 태국 난민수용소도 이제 다 경찰이 손을 거쳐서 봐야 되고, 제가 북송돼 가지고 그 이제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정거리 교화소까지 가면 거기도 이제 보안국 산하니까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이랑 같이 있은 거랑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경찰들이 음 개호들이 이제 맨날 이제 총을 만탄창한 총을 이제 들고 지키고, 항상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무서움의 상대, 그 사람이 들을 통하여 작게 이제 조국이 하고 내가 대립된 사이를 이제 느껴야 되는 원수로 이제 그 사람들은 봐지고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담당 경찰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철부지처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싫었어요. 여기에 경찰이 내가 북송당했을 때 중국의 공안이랑 북한의 보안소랑 그다음 뭐 그 북송된 이제 그 정거리 교화소에서 개호들이랑 초병장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무섭고 싫고, 전화만 와도 막 심장이 막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나라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경찰관들이 굉장히 탈북민들의 뭐 교통사고 현장이라던가 뭐 이제 음 그 뭐 돈을 빌려준다던가 뭐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뭐 이제 다단계 이런 것들 이제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늘 이제 커트라인 치고 해주긴 해주셔요. 자기 이제 친인척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전에 내가 했던 경찰관님들한테 했던 행동들이 반성이 되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나서 우리 팀에서 순이 언니부터 불려 나갔다. 어느 날 복도에서 순이 언니 이름을 부르는데 앉아서 듣고 있는 내 몸이 부르르 떨리고 내가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렸다. 북송되는 버스 안에서 서로 몰래 공안들이 눈을 피하고 그래서 입을 맞추기로 작정을 했지만 우리가 뭐 이제 탈북 전문가들도 아니고 팀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같을지 않을지는 우리를 조사하는 조사관만 이제 알 것이라는 생각에 앉아만 있는데도 온몸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내 앞에 앉은 혜연이 엄마와 나는 같은 팀이므로 이제 항상 이제 의식하고 살았었는데 온몸에 있는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워서 오직 복도에만 귀를 기울였다.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듣고 있는 한계를 초월해서 복도나 그 밖의 상황을 더 듣고 싶었다. 어떻게
우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함께 복송된 30명이 중에서 우리 손만 빼고 다 조사받고도 한참 지났는데 우리 팀만 남겨놓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순이 언니가 조사받고 있다는 그 감방에 들어가서 묻고 싶은 심정 그 이상이었다. 우리 외의 생사 여부가 순이 언니한테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온갖 정신을 한 곳에 쏟고보니 1분이 지나가는 것도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날 순이 언니는 오전 10시쯤에 불려나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시간이 흘러서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후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한참 기다렸는데 오후 4시가 5시가 되어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체처럼 질질 끌려서 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내 털썩 소리가 나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우리 간방까지 들려온다. 백당놈이 갓난 부곡기는 쯔쯔 간수히 질질 끌고 가는 신발 소리가 멀어지자 뒤이어 신음소리가 나지막하게 내게 들려왔다. 보이지 않아도 바깥의 상황은 빤하다. 한국에 가는 길에서 잡힌 것은 아니라지만 한 곳에서 여럿이 공안에 잡혔으니 보이부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가려고 모여 있었지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이 언니 성격에 순순히 옹하지도 않았을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었다. 보지 않았어도 아마 조사하는 보안원은 자백하라고 수도 없이 때렸을 것이다. 아무도 저 비비린내 나는 신문과 조사를 피해갈 사람은 우리 팀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 매를 죽게 맞더라도 견딜 수만 있다면 한번 견뎌보자. 그리고 내가 견디는지. 내 입에도 우리 팀 여러 목숨이 달려있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이내 겁이 났다. 얻어맞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리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나는 이미 처음 북송 때 중국 도문변방대에서 그리고 북송되어 간 온성보위부에서 나무 강목에 그리고 고무 곤봉에 피 터지게 맞아본 경험 아닌 유경험자였다. 순이 언니가 신문 받으면서 얻어 터지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북한에서 나고 자라면서 들었던 세뇌 안에서 지어진 나의 직감이 이미 설명해주고 있었다. 앉아있으면서도 우리 다 같이 한날 한시에 불려나가 조사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사람이 신문을 당하고 걸어서가 아닌 시체처럼 끌려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더 공포감이 들고 떨려서 내 차례까지 버틸 자신도 점점 없어졌다. 하지만 도문변방대에서 내 서류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셨던 하나님이 신의주 보위부에 감금된 그때 우리 팀의 큰 기둥이었고 최고의 버팀목이었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아침에 제 발로 신문 받으러 나갔다가 시체처럼 질질 끌려오는 순이 언니를 지켜보면서 기도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보위부 개호가 기도하냐고 소리치기 때문에 눈을 딱 부릅뜨고 그렇게 기도한다. 정말 지금도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나 자신에게 창피하고 이영주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내 자신이 정말 곰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내가 알게 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그런 기도도 나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 저는 매 약합니다. 이제는 매를 맞을 자신도 없습니다. 저를 신문하고 조사하는 보위부 인간들이 신문하면서 단 한 매라도 저를 때린다면 저는 우리 팀을 다 풀어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도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북송되었을 때 얼마나 개처럼 얻어 터졌는지. 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가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제 입을 건사하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살리겠으면 저의 입을 막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예, 이제는 매를 몸으로 떼우는 것도 너무 질려서 맞기도 전에 먼저 실신해 버릴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신문실에 불려나갈 때까지 그런 기도만 계속했다. 정말 자신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었다. 내 몸이 견딜 것 같지 않았다. 우리 팀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죄송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지만은 당시 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불려나갔다. 보이부 개호가 간방문을 열어주어서 나왔다. 복도 첫 머리에 있는 검은색 고무신에 발을 집어넣는 그 시간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졌을까? 이때껏 여기 보이부에 감금된 탈북자들, 특히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북송된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조사실에 불려나갔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신문실을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신발 신는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져 죽고 싶었다. 그리고 순이 언니도, 혜연이 엄마도, 막내도, 이모라고 불리던 그 사람도, 그리고 강원도가 태생인 송미 할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신문실에 조사받으러 갔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혔다. 그때 심정을 비유한다면 내 발로 저승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 너무너무 싫었다. 저승사자가 불러서 나가는데 긴 복도의 중간쯤 이르자 데리고 가던 교가 턱으로 나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조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 밖에 서 있는 나한테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아파서 아악대는 비명소리가 들려나왔다. 순간 내가 얻어터지는 감각이 몰려왔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겨우 벽에 손바닥을 대고 기대어 서 있는데 겨우가 그게 보이부 일상인 듯 개의치 않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주춤주춤 떨어지지 않는 발을 옮겨 들어가니 검은 밤색의 책상과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의자가 보였다. 바로 문 옆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긴 머리가 형태도 없이 엉클어지고 얼굴도 맞아서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고 또 입 눈기가 다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또 입고 있던 옷도 마구 엉망이 되어서 그는 그냥 선대로 울고만 있었다. 보고 있는 내 눈이 저절로 감긴다. 이 상황이 곧 다음 내 상황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이미 마음의 단계가 풀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서 있는데 신문하던 그 인간이 나보고 자기 가까이로 오란다. 왜 나를 부르는지 몰라서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야, 이제 금방 들었노. 빨리 여기로 오라. 너 중국에서 10년 살았지? 지금 막 처음으로 불려나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내가 머리를 굴리는 동안 생각난 것이 있었다. 신의주 보입에서 신문하러 나가기 전에 감방 안에서 먼저 자백서를 쓰게 한다. 그것을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니 A4 용지에 중국글로 타자친 종이를 마구 흔들더니 이것 좀 보란다. 너도 중국에서 10년 되게 잘 살았다니 글도 잘 알겠지. 예, 뭐 나름 출신이 북한이고 중국에서 적응해서 살아야 하고 아이도 가르쳐야 하니 간단한 중국 글은 터득했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듬으면서 이제 말하는 사이 신문하는 조사관이 나한테 보여준 종이는 한마디로 중국 공안에서 복송되는 사람들의 이름, 성별, 나이 등의 개인 신상과 중국 어디에서 몇 시에 맨날 몇 시에 누구랑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내용이고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박아놓은 서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공안들이 북한 보위부에 넘기는 이송 서류였다. 거기에는 지금 얻어터지면서 조사받고 있는 30대 중반의 이 여인을 포함해서 열 몇 명이 중국에 있는 내몽고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려다가 공안에 체포당했고 당시 아무개 몇 명이었다는 사실을 변방돼서 작성한 것이 적혀 있었다. 중국에서 그들이 한국으로 가려 한 것은 자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종이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간단한 글자라서 나는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 인지했었다. 보고 있던 내가 아무런 수긍도 안 하자 그 보위원이 내가 대답한 것처럼 착각했는지 뒷이어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렇게 문건이 다 따라왔는데 우기면 어찌겠다는 거니? 아니라고 잡아댈 거면 중국에서부터 아니라고 잡아떼던가 여기가 어디라고 저 백당놈이 갔나가 아니라고 팍팍 우기는 거야. 우길 걸 우겨야지 말이야. 그 보위원이 이빨을 팍팍 갈면서 그 여자에게 하는 폼이 나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또다시 다리에 힘이 풀려나갔다. 지금 여기를 피해 갈 수만 있다면 이 장소를 비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이 그 여자는 울면서 나를 데리고 왔던 계호를 따라 다시 감방으로 갔다. 아 주님 두렵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입 하나 잘못 놀려서 7, 8비 목숨을 다 정치범 수용소로 몰고 간다면 이 목숨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히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보위원이 얼마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주본 눈은 떨굴 수가 없었다. 그 보위원이 눈을 피하면 내가 한국 가려다가 잡힌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나는 마주보았다. 아주 힘없는 눈길로. 그리고 보위원이 먼저 눈을 떨굴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한참 있다 그 보위원이 입을 뗀다. 야, 너 왜 이제 불렀는지 아니? 물어보는데 나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한국 행기도 같은데 중국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딸로 나오지 않고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은 우리 팀이죠. 이렇게 답해야 하나 궁리하는데 가만히 한숨이 나왔다. 앞에 앉은 저승사자가 물어보는데 어떤 답을 해야 저 저승사자의 귀에 맞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 압니다. 뭔가 똑깍똑깍 소리를 쓰다가 대답을 듣더니 그는 동그랗게 눈을 쳐들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했던 답이 의외라는 것이다. 그 보위원이 그 저승사자의 마음을 내가 안다니, 죄인인 내가 안다니 그도 얼마나 놀랐을까. 나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 전날에 만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무슨 비밀이라도 캐낼 것처럼 도끼 있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는데 그런 자기 마음을 재수인 내가 안다고 대답하니 가히 놀랄만도 했을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보니까 막 온몸이 막 짜릿짜릿해지고 갑자기 책을 안 읽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무섭고 막 두렵습니다. 제가 떨쳐버린다고 해도 무섭고 떨리고 그 수위 높은 그 긴장 그건 이제 잘 잊혀지지 않나 봅니다. 갑자기 막 소름이 돋아서 막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나
또 읽어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날씨 굉장히 춥거든요. 예, 추운 날씨에 건강들 모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약한 부분을 이제 먼저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 한절기에 날씨 추울 때 저는 모기입니다. 매일 아침 들어와서 소금물에 이제 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목소리가 예,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지는 않는군요.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